성공 창업 바로가기. 스타트업과 기업. 개인 사업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이네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 같이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개념 및 특징. 두 번째로는 성공하는 개인 사업자의 창업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앞에서 개인 기업의 개념으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사업자란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경영의 모든 책임을 개인 사업자가 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가 많고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개인이 모두 출자하고 경영에 따른 책임도 모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개인 사업자란 말 그대로 그냥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 내용 보시면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설립 등기라는 것은 법인을 낼 때 이 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보시면 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개인은 그냥 우리 자연인,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한 명의 조직,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법인 사업인데 대부분 우리는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개인 사업자를 이제 설립을 하실 때, 창업을 하실 때는 세무서에 가서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뭐 특별한 서류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사무실을 임대했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정도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당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개인 사업자 이렇게 만들기 편한 것처럼 책임은 개인이 다 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익도 그 개인이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그런 이제 개념의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개인 사업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 보시면요. 설립 절차 및 비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는 복잡한 설립 등기가 필요 없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바로 사업을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이 간단하고요.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요. 작은 규모의 사업에 적합하고요. 개인 사업자를 거쳐서 법인 사업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는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은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내가 그냥 사업을 한다라고 일단은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세금을 이제 징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할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죠. 보통은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설립이 간편하고요. 또 규모가 좀 작은 사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거쳐서 법인 사업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하거나 학습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개인 사업자를 거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실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를 전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내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를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는 창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딱 언급해 드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조건들, 이런 이제 제도들이 조금 이제 간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편화가 됐으면 좋겠고 점점 그래야 이제 처음에 진짜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한번 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 큰 비용의 부담 없이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 및 이익금의 사용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의 사업에 적당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의 사업에 적당하며 최고 세율의 경우 42% 이상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개인 사업자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맹점이 세금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저희 본문에서 우리 본문에서 42%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는 액수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기업 이익금 및 기업 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자금 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인 사업자는 돈을 쓰는 것도 내 돈을 써야 되고 버는 것도 내 돈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사업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해서 1년에 1억을 벌었다, 수익이 1억이 났다라고 해서 진짜 내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이죠. 매출에 1억이 났다라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수익률이 있는데 수익률이 만약에 25%다라고 하면 나는 1억을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번 금액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1억이라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법인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법인은 매출에 대한 그 세금을 이제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부가가치세하고 뭐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다르지만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납부를 하지 않는 대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겠고요.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최고 세율을 적용을 받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42% 이상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최고 세율 같은 경우를 제가 명시를 안 해드린 이유가 매년 사실은 이 최고 세율을 받는 이런 그 범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42%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향상이 되고 올라가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이제 창업을 하셔서 뭐 대부분 보시면 사실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우리가 그냥 처음에 조그맣게 무슨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칼국수집을 냈다고 할까요? 칼국수집을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칼국수집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최고 세율을 맞아서 42%를 세금을 내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세율까지는 물론 이제 최고 세율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자영업이 아닌 그래도 사람은 어느 정도 고용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 창업을 하실 때 아예 법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영업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업 같은 경우도 규모 있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책임의 한계 및 사업 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해드린 내용인데,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사의 재산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도산하게 되면 가계 경제도 파탄에 이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또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영업권 및 기타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양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넘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권리금 형태로 넘기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처음에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내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한 달에 여기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놓고 나가면은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리금이라는 걸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좀 잘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사실 양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고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일단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책임은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들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앞에서도 약간 언급해드린 것처럼 뭐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라던가 혹은 뭐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개인 사업자의 성공하는 개인 사업자의 창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사업자의 창업 전략 볼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고객층이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 B2C인 경우가 많이 있죠. 자영업의 창업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점포 혹은 독립 점포로 창업을 하는데 창업 준비를 위한 가이드를 숙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개인 사업자를 처음에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이제 기업보다는 일반 소비자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프랜차이즈 창업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대기업을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차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치킨집을 차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런저런 정보라던가 이런저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독립 점포를 창업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준비를 할 때는 나름의 가이드라던가 체크리스트들을 꼭 이제 숙지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신데요. 다음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창업 당사자, 개인이 되겠죠. 창업 당사자의 역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래도 이 체크를 하고 평가를 내리실 때 굉장히 냉정하고 이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아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은 뭐로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업종은 어떤 거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또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작성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회사를 설립을 하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그나마 그래도 한 번 정도 또 두 번 정도 고민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창업을 하는 그런 플로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될 수 있는지 타당성 분석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 계획서 작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는 반드시 좀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하신 사업 계획서를 뭐 주변 분들도 좋고요. 뭐 지인분들도 좋고 가족분들도 좋고요. 어쨌든 타인에게 남에게 한 번씩 좀 보여주셔서 한번 좀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것은 이런 뭐 창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 고객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를 내리셔가지고 괜찮네,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씩 꼭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하는 건 사실 개인 사업자 창업하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에 대한 많은 시간이라던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의 창업 준비 도움이라고 제가 한번 꼭지를 달아봤는데, 자영업의 창업, 경영, 각종 지원 사업 등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있는 공단이 되겠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이제 해당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각종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상권 정보 분석에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창업을 하려는 동네에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있고 매출이 대충 얼만큼인지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창업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의뢰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저도 만약에 이런 경우를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요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매출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니어 분들에 대한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좀 참고하고 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를 창업을 하실 때는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청 제출 그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개인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온라인 상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만 있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나오신 거 보시면 오프라인,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오프라인 경우에는 내가 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 해당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후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으시면 그 사본을 가져가셔서 뭐 같이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뭐 큰 문제가 없으시면 당일날 바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전에 보니까 그 조금 이렇게 민감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러 나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혹은 뭐 서초구 이 동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장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온 적들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크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 당일날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수령을 받으실 수 있다. 뭐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뭐 가지고 계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서 또 학습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